폭행치사,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차장님, 이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와, 검사한가? 이씨 땡기야. 사기 학력 2조 다단계. 나이 32에 전과가 10번. 넌 인물도 좋고 머리도 그만하면 쓸만한데 왜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니? 인물 머리 쓰면 살찌시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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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네가 하는 얘기가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거면 내가 너 바로 나가게 해줄 수 있다. 오케이. 깡패, 검사, 야, 이 친구 이거. 정치. 젊은 친구가 분위기 잘 띄우더라고. Love you. 네, 영화 검사 외전이네요. 이 피의자 신문 과정 중에서 살인죄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검사죠. 변재욱 검사가 이 교도소에서 사기꾼인 한치원과 힘을 모아서 누명을 벗고 또 진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아주 코믹스럽게 그린 영화입니다. 자, 억울한 누명을 쓴 검사 황정민 씨가 배우 열연을 했죠.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재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동원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재심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재심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심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재심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투는 비상적인 구제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판결에 대해서는 확정되기 전에 상소를 통해서 다투게 되는데요. 상소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은 판결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의 방법으로는 다툴 수가 없게 되는데 확정 판결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확정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 이것이 재심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재심이 가능한 사유가 매우 중요하게 될 텐데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7가지로 한정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 그 주요한 사유는 이제 네. 유죄 판결에 근거가 되는 증거나 증언 이런 것들이 허위라는 점이 확정 판결을 통해서 밝혀진 경우 네. 또는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네. 그 외에도 형사처벌의 근거 법률에 관해서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재심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최근에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재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재심이 일단 개시돼서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재심에서 이제 무죄 선고를 한 때에는 네.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 소재지의 신문에 기재해 공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황정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사실 검사였었잖아요. 검사로 복귀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검사의 경우 검찰청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검찰청법에 따라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이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재심으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은 그 파면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파면처분 취소 청구 등의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서 복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제도에 의해서 금전보상도 가능한데요. 예. 형사보상제도는 국가가 수사, 재판 등의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쳐서 부당하게 구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의 집행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해당 손해를 그동안 일도 못했을 것이고 예. 이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해당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죄, 면소 또는 기각 확정 판결로부터 5년 이내 혹은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검사로도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무죄를 인정받았는지 저는 사실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두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 그럼 결과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마시고 못 보신 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영화를 보면서 또 확인을 하시고요. 재심을 준비하는 이 황정민을 도와주는 인물이 바로 치원 역으로 등장하는 강동원 배우입니다. 강동원 씨가 현직 검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검사로 신분 사칭을 했거든요. 이건 솔직히 말은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형법 제118조에서는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서 그 직권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동원이 예. 본인을 검사로 소개해서 검사라는 신분으로 현직 검사를 찾아가는 부분이 이 형법 제118조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예. 다만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그 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아. 직권까지는 행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격만 사칭한 경우에도 네. 경범죄 처벌법상 관명사칭죄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영화니까 재미를 위해서 이런 설정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검사 출입증을 위조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검사 출입증을 위조하고 중요한 공문서에 예. 검사의 서명이나 인장을 날인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요. 또 그것을 행사하게 되면 행사죄도 별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조항을 살펴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 근데 검사회전 영화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좀 알기 어렵다고 하던데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어떤 오류인가요? 이 검사회전의 가장 큰 오류는 예. 그 황정민과 강동원이 같이 수용 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 황정민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서 그 형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예. 강동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그걸 항소해가지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피고인으로 나옵니다. 예. 이제 황정민은 구분해 보자면 황정민은 재판이 확정돼서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 예. 그리고 강동원 이걸 기결수라고 하고요. 기결수. 네, 이미 판단을 받은 사람 결정이 됐다. 기결수. 예. 그리고 강동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 이래서 이걸 미결수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행영법상 기결수와 미결수는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달라서요. 그 이유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미결수는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태도가 처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결수는 교도소에서, 예. 미결수는 구치소에서 수용되어서 각각 다른 취급을 받기 때문에 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같은 시설에 수용되어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 검사회전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로 설정을 했나 봅니다. 실제로 어떤 특정적인 예외가 있을지 그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예외적인 경우라 한다면 네. 해당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거나 아니면 뭐 화재나 붕괴가 있었다거나 예. 구치소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등을 말할 것인데 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34개의 교도소와 14개의 구치소가 있어서 예.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따라서 영화 검사외전에서 황정민과 강동원이 같은 교도소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작업하고 이런 장면들은 영화적 설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실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을 알았네요. 자, 오늘은 검사외전, 영화 검사외전을 법률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외에도 법률로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은 영화, 뭐 동화, 드라마, 뭐 다양한 문화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법률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